네, 자, 제일 첫 번째 단원, 첫 번째 테마는 경우의 수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언급했지만 이 이론 자체가 집합에서 다 가져온 거였다, 그죠? 집합 A, 집합 B 하는 걸 사건 A, 사건 B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집합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 그죠? 맞지? 근데 사건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그 원소를 경우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표기 자체도 다 따라가게 돼 있고, 어쨌든 경우의 수, 개수를 세는 거다, 세우나, 그죠? 개수를 셀 때 제일 중요한 요소 두 개가 뭘까요? 세가야 돼.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개수를 세기 위해서 뭔가 빠뜨리면 되나?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고, 빠짐 없이 잘 세줘야 된다는 얘기다. 안 빠지고 잘 셌어. 근데 이제 정신머리가 없는 거지, 내처럼. 센 걸 또 세고 있는 거야. 너 그런 경우 많잖아. 특히 언어 영역, 영어 영역, 특히 언어에서 더 심하지. 지문을 읽는데 읽었던 줄 다시 또 읽고, 읽었던 줄 다시 또 읽고, 그거 해봤지? 셀 때는 또 세면 우리가 원하는 개수가 나오나, 세우나? 안 된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이 두 개의 원칙만 잘 지키면 개수 세는 거는 다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세야 되는 개수가 작겠나 많겠나? 많겠지, 그죠?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우리가 친근한 예를 들어볼게.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를 뽑는 거야. 그죠? 간단해 보이잖아, 그죠? 그 경우의 수가 얼마나 될까? 로또 아니에요? 그 맞아, 로또야. 45개 숫자 중에서 6개를 뽑는 경우의 수. 그게 로또, 분의 1 하면 로또 당첨 확률이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어마무시해진다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다고, 경우에서. 그래서 작전들을 한번 세워보자. 이런 경우에서는 이런 작전을 써서 세우고, 저런 경우에서는 저런 작전을 써서 세워봅시다. 그게 이제 이론의 시작이겠지,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자, 합의 법칙입니다. 세원아, 읽어봐봐. 선생님 적는 거. 빨리 읽어. 자, 이 합의 법칙이다. 읽어봐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뺀. 맞지, 그자? 그건 집합 단위에서 읽는 거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노? 똑같은 거야. 이름을 바꾼 거라 했지, 그지? 자, 여기서 이렇게 한다. A 합집합 B가 아니고 A와 B의 합사건이라 그래. 합사건. 자, 근데 우리가 집합할 때도 했지만 합집합은 또는, 그지? 연결사가 또는이었고, 교집합은 연결사가 뭐였지? A와 B가 동시에 A 그리고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로 연결사가 됐거든. 그걸 기억을 하면 된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읽어. 집합 A와 집합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아니고 사건 A 또는 사건 B, 즉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읽는다. 이름만 바뀌는 거지, 그자? 내용이 바뀌는 건 없어. 자, 그래서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더하기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빼기 A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읽는 것만 전해지는 거다. 그래서 태생이 집합이기 때문에 뭔가 아이디어를 잡을 때 집합에서 우리 그림 많이 그렸지? 벤 다이어그램, 그지? 여기서도 그런 그림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이거야. 특히 자, A와 B의 자, 승민아 이거 읽어봐봐. A와 B의 교집합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렇게 되잖아, 그자? 자, 얘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콥 사건이라 그런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얘는 이름이 뭘까 그러면? 공사건. 공사건이다 이거잖아. 이름만 사건을 바뀌는 거다. 공집합은 원소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얘 공사건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없다는 얘기다. 절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떴는데 홀수와 짝수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주사위를 한 개 던졌는데 홀수이면서 동시에 짝수는 일어날 수 없다 그자?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집합에서는 이 집합 AB를 서로라고 했거든. 두 집합이 서로라고 했는데 얘를 번역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우의 수 또는 확률에서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두 사건을 서로 무슨 사건이라고 하냐면 배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잘 기억해. 나중에 배반 말고 또 다른 게 나오는데, 자 승민아, 수학에서 이 글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했노? 무조건 중요하다 그랬지? 유불문하고 저 글자가 들어가는 순간 중요해지는 거다. 알겠나 세훈아? 잘 모르겠어요. 알게 해줄까? 자, 무슨 사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다. 두 개 동시에 일어나지가 않는다면, 자, 이 공식이 변한다는 얘기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얘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얼마라는 얘기지 세훈아? 0이라는 얘기겠지 그자? 그럼 0은 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배반 사건인 걸 체크했다면 굳이 지적을 한 게 이거 할 필요 없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더하기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공식 자체가 어렵나 승민아? 어렵지 않지 그자? 그러나 이 공식의 의미는 이 아이디어를 기억을 해야 된다. 뭔가를 해결할 때 한 방에 뭔가를 다 세기가 힘들다는 얘기다 그자? 한 방에 해결하기가 힘들다면 A 또는 B잖아 그자? A가 일어나는 경우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로 나눠보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한 방에 하기 힘들다면 자 경우를 나누어서 각각의 경우를 수를 세 가지고 어떻게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다. 그지? 그래서 뭔가 한 방에 안 될 때는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자. 그럴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배반 사건인가를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된다.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랑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공식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그자? 그래서 반드시 경우 나눌 때는 동시에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형님 이해됐나? 자, 그 다음에 합의 법칙 다음에 나오는 게 곱의 법칙. 자, 곱의 법칙이라는 것은 뭔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의 수다. 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보통 되는데, 사실 동시라기보다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주사위를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주사위를 한 개를 던지고 그리고 난 뒤에 또 한 개를 또 던진다. 이런 식으로. 맞지? 우리는 생각 없이 동시라고 얘기해. 세훈아, 옷을 입는다라고 표현하잖아. 그자? 동시에 일어나나 그게 실제로는 미사지는 뭐가 있노? 순서가 있다. 그자? 깔스를 입고 그 다음에 뭐가 입는 거야? 바지를 입는 거지. 그지? 그게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노? 슈퍼맨이 된다 했지? 문제에서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러면 그 순서를 지켜서 따라가는 거고, 그지? 그 순서가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그 순서를 짜는 겁니다. 자, 그래서 A가 일어나고 난 뒤에 B가 일어난다. 이런 상황을 상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난 뒤에는 자, A가 일어나는, 일단 먼저 일어나는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곱하기 그 뒤에 일어나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각각의 경우의 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다. B가 일어나는 거 할 때는 이미 A가 일어나는 걸 감안하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 줘야 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구 3명 중에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를 세고 싶은 거야. 그럼 반장, 부반장을 동시에 뽑지 않고 반장을 먼저 뽑고 그리고 부반장을 뽑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반장을 뽑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지, 승민아? 너 3명 중에 반장, 부반장을 뽑는 거야. 3가지. 3명 중에 아무나다, 그자?
그리고 난 뒤에 부반장을 뽑는다고 생각해. 순순 뒤집어도 된다 이거. 그럼 부반장을 뽑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세 가지? 두 가지? 세훈아 세 가지야 두 가지야? 두 개 아니에요? 재현아 아 이거 둘 다 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아직 내가 특별 멘트를 안 줬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반장과 부반장을 겸직을 해야 안 해. 안 하잖아, 그자? 그래서 이미 반장을 뽑아놨으니까, 그자? 걔를 제외한 두 명 중에 아무거나. 그래서 고배우측에 의해서 3 곱하기 2, 6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지? 만약에 특별한 상황에서 반장과 부반장을 겸직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고? 내가 반장, 부반장, 서기, 총무, 체육부장 뭐 다 내 혼자 다 해쳐먹는 거야. 그럼 반장 될 수 있는 거 3명 중에 아무거나, 그자? 부반장 뽑을 때도 겸직이 되니까, 그지? 그래서 앞에 나온 상황을 항상 감안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뒤에 변화할 때는. 오케이? 그래서 얘를 가장 대표적으로 그래서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했지, 그자? 그래서 고배우칙, 얘도 한 방에 뭔가 안 되면 경우를 나눠서 하겠다. 그지? 얘도 뭔가 한 방에 안 되면 뭘 한다? 순서를 나름대로 나누겠다. 하나씩 쪼개서 계산하겠다는 얘기다. 반장, 부반장을 동시에 하지 않고 반장 먼저 뽑아놨고 그리고 난 뒤에 부반장 뽑겠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1학년 때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A라는 도시가 있고요. 여기 B라는 도시가 있고 여기 C라는 도시가 있고 여기 D라는 도시가 있어. 이렇게. 자, 일단은 다른 모를 정보는 없어. 도시에 대한 정보는. 그럼 승민아, 이 4개 도시 중에 어디가 제일 좋은 데고? 그렇지. 딱 봐도 B지, 그자? 누가 봐도. 아, 요렇게 A에서 B로 가는, B는 대도시야. 교통이 발달해 있어. 자, 이 촌동네들이야, 있는 거는. 너무 편한 그린 거 아니야? 아니야. 아주 상식적으로 그린 거다. 알겠지? 세훈이가 A에서 D 도시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 있을까요? 자, 세훈아, 네가 A에 살고 있어. D에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야. 갈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을까? 14개? 뭐 한 가지지. 지금은 가다가 열쇠 놔놓고 와서 돌아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똥이 마려워서 돌아왔다가 맞지?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뭐가 단 한 번 잠깐만 한 번 지난 도시는 다시 가지 않습니다. 출발해서 똥 마렵다고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지? 이런 조건이 필요한 거지, 그지? 그럼 크게 나누면 이렇게 이제 경우를 나눈 거야. 자, 위쪽 라인을 따라가는 방법과 아래쪽 도시 C를 거쳐가는 방법을 나눠야 되겠네, 그자?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자, A에서 B로 거쳐서 D로 가는 방법과, 자, 두 번째, A에서 C를 거쳐서 D로 가는 방법. 이렇게 두 개로 크게 경우를 나누는 거다. 이런 경우 또는 저런 경우. 자, 경우 나누기 할 때는 반드시 뭘 체크하라 그랬지? 동시에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체크해야 된다. 동시에 일어난다면 뒤에 꼬다리가 생기는데 이게 세 가지 경우가 되면 세 개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식 되게 복잡한 거 그걸 써야 되거든.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 세훈아,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승민 안 되나? 안 되나? 어릴 때 나뭇잎 마을에서 저 분신 쏠리는 거 안 배웠나? 나루토 정도 되면 가능하다. 그자? 동시에 이렇게 분신을 써서 이렇게 가능하지만 아쉽게 우리는 그걸 못 배웠다. 그자?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그냥 대주면 될 거다. 그자? 자, 그리고 난 뒤에 A에서 B를 거쳐서 T로 갈 때 일단 먼저 이게 먼저 일어나고 A에서 B까지 먼저 가고 난 뒤에, 그지? 그리고 난 뒤에 B에서 T까지 가겠다. 이렇게 순서를 나누는 거다. 쟤는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지? 하나, 둘, 셋, 네 가지 길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가겠네. 네 가지.
그리고 난 뒤에 연속에서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했지? 곱해줘야 된다 했다, 그자? 곱하기. 자, B에서 D로 가는 방법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구나.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의 수는 4, 3, 12, 12가지 경우가 있는 거다. 자, 마찬가지로 A에서 이렇게 갈 때도 먼저 A에서 C까지 가고 그리고 난 뒤에 C에서 D까지 가겠다. 이렇게 순서를 나누는 거다. 그럼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 있노? 승민아. 두 가지. A에서 C까지. 한 가지. 이런 건 천도백길이라서 길가 하나밖에 없다. 이런 대도시랑 달라. 알겠지? 자, 한 가지. 그 다음에 연속해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곱해준다 했다. 그자? 그러면 재현아, C에서 D로 가는 방법은 여기 몇 가지겠지? 두 가지.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 아이디어를 잘 보는 거다. 뭔가를 안 될 때 경우를 나누고 순서를 나눈다는 얘기다. 그러면 각각의 하나하나들은 굉장히 쉬운 게 되는 거지. 그자? 그걸 조합해서 풀겠다는 거고. 자, 곱의 법칙에 의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했고, 마지막 마무리는 합의 법칙에 의해서 첫 번째 경우의 수랑 두 번째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1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지? 요 뒤에 이제 순열 나오기 전에 이제 하나 복습할 거. 읽어봐봐. 요세훈.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 누가 옛날에 이렇게 읽었다 했지? 승면 읽어봐봐. 5팩토리얼 또는 5팩 이렇게 하는데 오 이렇게 느낌 있게 그죠? 얘가 의미하는 게 뭐고? N 팩토리얼의 의미하는 거 1부터 N까지. 1부터 N까지가 N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숫자를 한 개씩 줄여가다 보면 나중에 어디까지 줄여지겠노? 1까지 줄여지겠지, 그자? 사실 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n부터 한 개씩 줄이면서 1까지 곱하는 걸 n 팩토리얼이라고 그런다. 자, 이게 그러면 1 팩토리얼은 뭐가 될까? 1이다. 1부터 한 개씩 줄였는데 이게 그냥 이게 없으면 생겨나는 거다. 알겠지? 이게 큰 숫자일 때는 이런 규칙이 다른 의미인 거고, 그자? 자, 그 다음에 세훈아 0 팩토리얼은 그럼 얼마가 되지? 왜? 그러게요. 재현아 0 팩토리얼은 설명이 되나? 0부터 한 개씩 줄여서 1까지 곱하는 게 설명이 안 되지, 그자? 얘는 1이라고 수학에서 따로 정의를 해줍니다. 세훈아, 수학에서 정의란 무슨 의미였지? 재현아, 수학에서 이렇게 정의하자. 정의 무슨 의미였노, 저게? 따지지 마라. 그래, 입 닥치고 외우라는 의미였지, 그자? 듣기 좋게 그렇게 설명하잖아.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합의한 약속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자? 합의한 적 있나? 우리는 그럼 사람이 아닌가? 맞지, 그자? 거기에 대한 나도 회의가 있어가지고 문헌들을 다 찾아봤더니 알고 깨달음이 딱 오는 거야. 한 3,000년 정도 전에 문헌들을 보면서 깨달음이 딱 왔어. 이게 바로 그런 의미구나. 그냥 입 닥치고 외워라. 외워야 된다는 얘기다. 알겠지? 그래서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정의를 해줘야 나중에 알고가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다. 오케이? 여기까지 듣고 본문으로 가봅시다. 경우의 수 전반에 작용하는 확통 전체에 작용하는 가장 핵심 아이디어다.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그 공식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야. 뭔가 한 번에 안 된다면 합의 법칙. 이런 경우 저런 경우로 경우를 나눠보겠다. 그지? 곱의 법칙. 덩어리가 커. 그러면 그 개를 조각조각 내겠다는 얘기야. 1번을 하고 난 뒤에 2번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3번을 하고 이렇게 순서를 나눠보겠다. 그래서 핵심 개념인 거고.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공식으로 가면은 순열이라고 배운 거 기억나나? 세운 NPR. 자, 우리 여기는 순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는 뭘까? 순서가 있다는 얘기다. 순서가 있는 대열, 줄을 세운다는 얘기야. 줄을 세우면 당연히 순서가 있겠지, 그자? 근데 크게 순열 조합으로 나누는 게 있거든. 순서가 있는 걸 경우의 수에서는 순열. 그 다음에 순서가 없는 걸 조합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다른 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그냥 순열을 직순열이라고도 합니다. 확통 진짜 내용에는 직순열이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다, 그자? 자, 이런 표현에서 앞에 NPR 기억나나? NPR 얘가 의미하는 것은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이런 거 다 구분해야 된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그 다음에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선택하여 줄을 세우는 배열하는 것까지를 우리는 순열이라 그런다. 근데 그 하나하나의 대상은 관심이 없어. 다른 이름 자체가 뭐고 경우의 수잖아. 그 경우가 뭔지가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 경우가 몇 개 있는지가 관심 있잖아. 그죠? 그래서 줄을 세우는 방법의 수를 NPR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순열의 수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혼용해서 그냥 순열 그러면 순열의 수라고 하면 된다. 알겠지? 듣기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걸 헷갈리는 일 없고. 자, 그러면 NPR을 계산하는 거 결국은 줄을 세운다는 얘기야. 지금 몇 명을 줄을 세우는 거야? 세우나? 몇 명을 줄을 세우는 거야? 상황상.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이거 서로 다르느냐 서로 같으냐에 따라서 공식이 다 달라진다. 꼼꼼하게 나눠서 기억해야 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줄을 세워야 돼. 그럼 칸이 몇 개가 필요해? R개가 필요하다, 그죠? R개를 뽑아서 줄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공식이 나오는 과정을 기억해. 실제로 NPR은, 순열은 이런 표현이 나오기 전에는 잘 안 쓴다. 알겠지? 쓰는 게 어려워져. 너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교과서에서 다 풀이해서 이 표현을 쓰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몇 개를 뽑았는지 이게 헷갈리거든. 고백 법칙을 쓰면 된다. 칸이 R개가 필요해. 그럼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해서 몇 번째 칸이 필요해? R번째 칸. R개의 칸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난 뒤에 자 여기 첫 번째 칸부터 마지막 R번째 칸까지 어떻게 하나씩 순서대로 채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지? 순서대로 채우겠다는 얘기는 무슨 법칙을 쓰겠다는 얘기고 승민아? 고백 법칙을 쓰겠다는 얘기겠지, 그자? 자, 대상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다. 그지? 그러면 재현아 첫 번째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몇 개지? 전체 다. 아무 제약 조건이 없지, 그자? n개 중에 아무거나 쓸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칸을 채우는 경우의 수는 n가지가 될 거고. 자, 세훈아 그럼 두 번째 칸을 채우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 N 빼기 하나? 이유는 N이 하나 나왔으니까. 서로 다름이 있기 때문이다. 아까 경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상황이 달라진다, 그자? 그지? 서로 달라야 되니까 여기 써먹은 걸 쓸 수가 있어 없어? 그렇지. 이미 써먹은 한 개를 제외한, 그지? n-1개 중에 아무거나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나? 승민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개가 있는 거야? 여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서로 다른 조건 때문에, 그지? 이미 뭔지는 몰라도 이미 일어난 걸 감안해줘야 돼, 고백 법칙은. 뭔지는 모르지만 몇 개를 지금 써먹은 상황이야. 두 개를 써먹었지, 그자? 전체 n개 중에서.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n 빼기 2개 중에 아무거나 여기 넣을 수 있는 거다. 그지? 여기까지 이해됐나?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총 R개의 칸에서 요 앞에 R 빼기 1개를 써먹었지, 그자? 맞지?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총 N개 중에서 이미 써먹은 R 빼기 1개를 빼놓고 그 중에 아무거나 쓸 수 있겠네? 맞지?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N 빼기 R 더하기 1개 중에 아무거나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백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요렇게 곱해주면 되겠네. 이게 NPR의 정의입니다. 승민이 이해됐나?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NPR이라는 것은 N부터 시작해서 한 개씩 줄이면서 어디까지 곱해야 된다는 얘기고 N부터 시작해서 한 개씩 줄여간다, 그자? 한 개씩 줄여서 N-R 더하기 1까지 곱하는데 이걸 기억을 하겠냐는 얘기야. 이게 문제지, 그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된다. N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개씩 줄이면서 R개를 곱한다 생각하면 돼. 이 그림 자체를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다, 그자? 승민이 이해됐나?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이게 5든 7이든 숫자로 나와 있으면 개수가 딱 떨어져. 그지? 근데 이 자리에 숫자가 아니고 말 그대로 이렇게 문자로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지? 그러면 땡땡땡을 써있는데 땡땡땡이 있는 상태는 계산이 돼, 안 돼? 안 된다, 그자? 그래서 R이 문자인 경우 또는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 여기 뒤에 있는 걸 더 붙여서 n 팩토리얼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된다. 뒤에 모자라고 붙여서. 그러고 난 뒤에 곱했으면 다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자? 여기다 뭐가 곱해지냐면 요거보다 한 개 작은 거는 n-r부터 곱해진다. 그지? n-r부터 2 곱하기 1까지 곱했으니까 다시 그걸 나눠줘야 돼. n-r부터 해서 1까지 곱한 게 n-r 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 그리고 참고로 이제 각 문제 써야 되는 거. npn을 계산하면 뭐가 될까, 그러면? npn을 계산하면 요 r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고? N. n이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n 팩토리얼 나누기 n 빼기 n 해서 0 팩토리얼이 될 거고 0 팩은 얼마가 된다 했지? 1. 그래서 n 팩토리얼 나누기 1에서 그냥 n 팩토리얼이 됩니다.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돼.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그지? 서로 다른 n명을 뽑아서 줄을 세우는 방법일 수다.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몇 명을 뽑은 거야? 그 중에 전부 다 뽑은 거다. 그자? 사실 뽑는 의미는 없고, 즉 n명을 줄을 세우는 방법일 수라는 얘기네. 맞지? 해석하면. 그래서 자, n명을 뭔가 n개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할 때는 뒤에 뭐만 주면 되는 거야? 느낌만 주면 된다. 5명을 줄 세우는 방법 수는 오!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자? 이해됐나?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씩 등장할 때 계산을 빨리 하려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기억하고 좀 있는 게 좋은 거지. NP0은 뭐가 될까, 그러면? 요 R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고? 0. 0 들어간 거다. 밑에 걸 봐야 돼, 이를 특이한 거는. n 팩토리얼 나누기 n 빼기 0 팩토리얼이 돼서 n 팩토리얼. 분모 분자가 같아서 어떻게? 1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NPR이 뭔지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합. 요거는 뭐였지? 컨비네이션. 컴바인의 명사형. 컨비네이션. 자, 얘는 그래서 조합. 이거는 퍼뮤테이션 이니셜 P를 쓰는 거다. 알겠지? 뭔가 있어. 자, 요렇게 표현이 있었습니다. NCR. 컨비네이션 이니셜. 얘가 의미하는 것은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하는 거야. 선택하는 방법의 수. 선택하는 것까지를 조합이라 그래. 그걸 하는 방법의 수. 조합의 수거든. 정확하게는 그냥 조합 그러면 조합의 수랑 분용해서 씁니다. 자, 이 조합 컨비네이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고? 여세요. 피자. 그렇지. 피자. 컨비네이션 피자가 뭐라 그랬노? 이러니까. 여러 것은 없다. 사실 이 포테이토 피자를 시킬지 불고기 피자를 시킬지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또 뭐 있노? 페페로니? 페페로니를 시킬지 고민하다가 답이 없으면 뭐 시키노? 이것저것 다 조금씩 다 섞여 있다, 그자? 그게 콤비네이션 피자다, 그지? 근데 콤비네이션 피자, 자, 토핑을 한다고, 그지? 도우 위에. 그러면, 자, 페페로니를 먼저 깔고, 그 다음에 뭘 먹고 시작하면 그거 콩같이 생긴 거. 올리브.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뒤에 뭐 이렇게 소고기를 좀 올리고 하겠지, 그자? 그 다음에 뭐 피망도 올리고, 피클 올리고, 그러지. 헷갈릴 수도 있지. 니도 틀딱 대봐. 내보고 뭘 할 게 아니다. 미래의 너 모습이다, 그냥. 그 순서를 정해서 올렸지만 사실 그 순서가 의미가 있나? 화상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치즈랑 같이 보글보글 끓어버리면
섞여버리지, 그자? 순서가 의미가 없다고, 그지? 그런 걸 조합이라고 합니다. 선택하는 방법의 수.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이렇게 떠올려봐봐, 아이디어를. NPR이 뭐예요? 서로 다른 R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줄을 세우는 방법일 수다, 그자? 얘도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쪼개보는 거야. 서로 다른 R개를 먼저 선택을 해가지고 그리고 난 뒤에 그걸 어떻게 하겠다? 줄을 세우겠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쪼갤 수 있는 거지. 맞지? 승민아? 그러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가 그게 뭔지는 몰라도 이렇게 적는 거래. 맞지? 재민이 이해됐나?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가 뭔지는 몰라도 NCR이 되는 거고 연속에서 이 화살표 중요하다. 연속에서 일어나는 경우에서는 각각의 연수를 곱하기로 했고, 그지? 이제 이걸 이제 배열을 할 거야. 몇 개를 뽑아낸 상태야? R개를 뽑아낸 상태다, 그자? 그러면 R개를 배열하는 방법의 개수는 R 팩토리얼이 되겠네. 느낌만 주면 된다, 그자? 그래서 R 팩토리얼이 될 거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아는 거는 얘도 알고 얘도 안 돼. 이제 얘를 적는 거잖아. 맞지, 세훈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넘겨주는 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승민. 따라서, 자, NCR의 정의는 NPR을 먼저 계산하고 난 뒤에 이 R 팩토리얼을 나눠주면 되는 거다. 오케이? 그러면 이 또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 두 가지로 나누겠지. 왜? NPR 계산법이 두 가지로 나오니까 그때 그자? 그래서 위에 이 방식을 따라간다면 NPR은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이면서 R개를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N-R 더하기 1까지. 그 다음에 나누기 R 팩토리얼.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고, 그지? 그 다음에 분모, 얘를 나타내는 방법이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었다, 그자? 거기다가 다시 R 팩토리얼 나눠야 되니까 분모에 R 팩토리얼 곱해지겠네. 이게 이해됐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자, NCN은 얼마나 될까? NCN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를 뽑는 방법의 수다. 사실 다 뽑는 방법밖에 없지, 그자? 한 가지인데 그걸 계산해 볼게. 자,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다. 뭔가 공식을 만들 때는 밑에 줄. 자, N 팩토리얼 N이 된다, 그자? R 대신 N을 넣었지, 그자? N 팩토리얼 곱하기 N 빼기 N 해서 0 팩토리얼이 돼. 1이고 분모 분자가 같다 뭔지 몰라도, 그자? 그래서 NCN은 1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NC0은 어떻게 될까? 자, R 대신 0 넣는 거다. 그럼 N 팩토리얼 나누기 0 팩토리얼에 N 빼기 0 N 팩토리얼. 사실 두 개가 뜬노. 똑같지, 그자? 그래서 얘도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성질이 이거 말고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NCR은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방법을 쓰다, 그자? 저쪽은 순서를 줄을 세우는 거, 여기 줄이 없다. 까만 봉다리 그냥 집어 넣는 거다. 얘는 NC, 자, 여기서 얘를 뺀 숫자로 바꿔줘도 같은 겁니다. 이런 거지. 나는 좀 관대한 편이잖아, 그자? 죄수가 10명이 있는 거야. 그 죄수 중에 8명을 내가 선택을 해서 죽여버리는 거야. 그자? 반대로 10명 중에 2명을 선택을 해서 살려주는 거라. 어떤 거 결과는? 그것도 같은 거다. 자, 이건 주로 이제 이 숫자가 크면, 뒤에 숫자가 크면 계산할 게 많아진다. 그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숫자 크면 내가 해야 되지, 그자? 7C5를 한번 계산해 볼 거다. 7C5. 일단 7P5를 먼저 계산해 줘야 되지, 그자? 7P5라는 것은 7부터 시작해서 4, 3, 5개 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곱했다, 그자? 나누기 5 팩토리얼 5, 4, 3, 2, 1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그지? 근데 약분할 게 있는 게 보이나? 5, 4, 3 약분되지만 이거는 손대면 안 된다. 그럼 뭔가 규칙이 안 보이지, 그자? 자, 얘를 잘 보면 2 곱하기
1분의 7 곱하기 6이랑 같고 얘가 뭐냐면 7c랑 똑같다. 7p 나누기 2 팩토리얼. 맞나 승민아? 즉 얘가 클 때는 7에서 5를 뺀 2로 바꿔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오케이? 그냥 계산하면 실컷 썼다가 약분해서 사라진다는 얘기다. 세훈이 이해됐나? 여기까지 적으세요. 자, 12쪽으로 가봅시다. 자, 특강 1. 특 1 그러니까 좀 느낌이 좀 그렇네. 특순대국 한 개 뭐 이런 느낌이 나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쓰는데 주사위를 두 개를 던진다. 한 개를 두 번 던진다. 똑같은 상황이다. 알겠지?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10이 되는 경우의 숫자. 눈의 합이 5 또는 10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다. 연결사가 지금 뭐고? 이거 그냥 안 해도 되지만 이거를 한번 써보겠다는 얘기다. 또는이라는 것은 경우를 나눌 수 있다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자, 눈의 합이 5인 경우랑 두 번째 눈의 합이 두 개의 눈의 합이 10인 경우로 나눌 거고. 자, 승민아 이제 경우를 나눴어. 체크해야 될 거는 뭐가 있지? 동시에 그렇지, 배반 사건 그자. 배반. 자, 나중에는 독립이랑이 나와. 섞여버리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게 두 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나? 세훈아? 이런 건 이제 무슨 사건? 배반 사건이라는 거다. 이거 들어가면 중요하다. 수학에서. 자, 그럼 눈의 합이 5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직접 세봐야지, 그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온 눈이 1이고 두 번째가 4인 경우. 그 다음에 2 나오고 3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3 나오고 2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4 나오고 1 나오는 경우. 이렇게 노가다하는 경우는 언제든 나온다. 총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네 가지. 자, 눈의 합이 10인 경우 일부 나오나? 그래서 나올 수도 있지. 주사위 눈이 뭐라고 설명 안 했지, 그자? 여기서는 주사위 두 개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상식적으로 쓰는 주사위. 근데 수능에서 이렇게 단순히 주사위 두 개를 던졌다 그러면 소송 가야 되지. 주사위에 대한 설명이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수능은 경우의 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구질구질하게 길어져. 이유는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다. 똑같은 문제라도 수능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한 면에 1부터 6까지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정육면체의 주사위 두 개. 이렇게 돼야 된다. 주사위라고 꼭 정육면체라는 보장이 있나? 그자? 심지어 그 신라시대? 정시면체. 그 주령부 그거 있잖아, 그자? 경주였나? 빵 파는 거, 그자?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그지? 그래서 수능에서는 하이에나들이 많다 그랬지. 수능만 끝나면 이의 신청이 몇백 건씩 올라온다. 방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우리는 상식선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자? 그러면 승민아, 자, 합이 되려면 최소 4, 6은 돼야 되고, 그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노? 5가 되면 1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6, 4. 몇 가지가 있는 거야? 눈의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 그자? 그러면 합의 법칙에 의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 배반 사건이니까 여기 있는 경우 4가지랑 이런 경우 3가지를 더해서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안 나눠도 되는데, 그자?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지? 자,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거. 자, 4의 배수는 뭐가 있지? 세훈아? 4, 8, 12. 4, 8, 12, 16. 영원히 간다, 그자? 사실 자체는,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 합이 4가 되는 경우, 두 번째, 합이 8이 되는 경우, 세 번째, 합이 12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합이 네 번째 합이 16이 되는 경우, 다섯 번째 합이 20이 되는 경우, 그것도 뭔 미친 하고 있나 싶죠 지금? 해봤다 그냥. 해보면 뭘 하고 저걸 했는지 보일 거다. 자, 합이 4인 경우, 일단 이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 그자? 그치? 합이 4인 경우는 몇 가지가 있노? 세훈아? 일단 1, 3 한 개씩 찾아보는 거야. 2, 2, 그 다음에 3, 1 이렇게 세 개, 그지? 그 다음 합이 8이 되는 경우는 2, 6, 3, 5, 그 다음에 4, 4, 좀 많노? 5, 3, 6, 2 이렇게 있다, 그자? 합이 12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노? 재현아? 주사위니까 6, 6 있고, 합이 16이 되는 경우는 없다, 그자? 없다. 없는 거 다 만들어도 된다. 합의 법칙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런 경우 세 가지에다가, 이런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에다가, 이런 경우 한 가지에다가, 이런 경우 빵 가지에다가, 이런 경우 0가지에다가 해서 몇 가지가 되는 거고, 9가지가 나오는 거지, 그자? 맞지? 그래서, 없는 거 넣어줘도 상관이 없는데, 상식선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배제를 하고 들어가는 게 편하다는 거다, 그자? 이해됐나? 자, 페이지 넘겨봅시다. 특강 2, 950. (144의) 양의 약수의 개수. 공식 기억나나? 유세훈? 지수에서 한 개씩 더해가지고 그저 곱해주는 거 기억나지? 그걸 왜 그런지 한번 꼼꼼히 따져보자. 144를 소인수분해하면 얼마가 되지? 세훈아? 12제곱. 이렇게 되나? 아마도요. 맞는 것 같지? 찍었는데. 잘한 것 같다. 내가 암산해보니까. 자, 그러면 얘의 근양이 아니고 뭐고? 양의 약수다. 마이너스는 생각 안 한다는 얘기고, 그자? 얘의 약수가 된다는 얘기는, 자, 2라는 소인수와 3이라는 소인수, 그걸 제외한 다른 소인수가 있으면 되나? 약수라는 것은 얘를 나눌 수 있는 숫자다. 2, 3을 제외한 5로 나누어져, 얘가. 안 된다, 그자? 그래서 얘의 약수는, 자, 2와 3을 소인수로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다, 그자? 그럼 2가 몇 개 곱해져 있냐? 2는 원래 수가 2가 몇 개 곱해져 있지? 4개 곱해져 있다. 근데 2를 5개로 나눌 수 있나? 안 나눠진다, 그자? 그래서 이 약수라는 것은 2와 3을 소인수로 가져야 되고, 2는 4개 이하만 곱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자? 마찬가지로 3은 몇 개 이하를 몇 개까지가 나눠지지? 2개까지가 나눠진다, 그자? 3이 3개 있는 수간은 안 나눠지지, 그지? 3 자체도 2개까지만 곱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다. 그지? 그럼 자, 그러면 2를 기준으로 3을 기준으로 이렇게 2가 몇 개 곱해져 있고 3이 몇 개 곱해져 있는 그런 숫자겠네. 그지? 그러면 세훈아, 2는 몇 개까지 곱해질 수 있을까? 이 약수는? 4개? 자, 4개 이하면 1개, 2개, 3개, 4개가 아니다. 2가 0개부터 4개까지다. 2가 안 곱해질 수도 있지, 그자? 그래서 2가 0개부터 4개, 총 4 더하기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해됐나? 1, 2, 3, 4에다가 0이 추가된 거다. 그 다음에 3이 곱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개 이하라고 해서 1개, 2개가 아니고 3 자체도 0개에서 2개까지가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수에다가 1개가 더해질 거고, 연속에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된다 했지, 그자? 그래서 5, 3, 15, 15개의 양의 약수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 자, 2번. 뭐야 또? A, B, L, M, N, X, Y, Z.
항의 개수. 자, 얘를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가지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일일이 다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다, 그자? 이렇게 전개시켰을 때 항은 몇 개가 있을까? 전개시켜보면 되겠네, 그자? 시간이 없지, 승민아? 그러면 분배 법칙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거 한 개랑 이거 한 개랑 이런 식으로 한 개씩 곱해서 뭐가 돼? A 곱하기 M 곱하기 X 이런 항이 생기는 거다, 그자? 각 가로별로 한 개씩을 곱해서 뭔가 한 개 항이 생기는 거거든. 즉, 요쪽 가로에서 뭔가 한 개를 끄집어내고, 그지? 그리고 난 뒤에 요쪽 가로에서 뭔가 한 개를 곱하고, 그 다음에 요쪽 가로에서 뭔가 한 개를 곱해가지고 하나의 항이 구성이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럼 이제 이 세 칸을 채우는 방법을 생각하면 되겠네. 이제 여기서 이렇게 채워나갑시다. 자, 여기 동그라미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문자는 뭐가 있지? 이쪽 가로에서 한 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겠다, 그지? 승민아. 그 다음에 이 네모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자는 두 번째 가로의 문자 중에 하나일 거란 얘기야, 그자? L, M, N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마지막 이 세모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X, Y, Z 세 개 중에 하나겠네. 그자? 문자를 조합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2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18가지가 생긴다는 얘기고, 그래서 항의 개수는 18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적으세요. 자, 14쪽으로 가봅시다. 문제를 읽어보니까 축구 승부차기에서 선수 5명의 순수를 정하는 경우의 수다, 그자? 쉽게 얘기해서 5명을 순서를 정한다.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네. 그렇잖아, 그지? 서로 5명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뭐만 주면 된다 했지, 승민아? 느낌만 주면 된다 했다, 그자? 5명을 배열하는 수는 5가지가 될 거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주면 120. 총 120가지 방법이 있구나. 어마어마하다, 그자? 5명만 배열해도. 자, 그 다음 두 번째. 회원이 10명이 있어. 회원이 10명인 어떤 동아리에서, 자, 대표 1명과 총무 1명을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정직은 하지 않는 거겠지, 그자?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그러면, 자, 대표 총무를 동시에 뽑는 게 아니고 순서를 나누는 거다. 세훈아, 대표부터 뽑을까? 총무부터 뽑을까? 대표 뽑고 총무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자? 순서를 나누는 거야. 자, 먼저 대표를 뽑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총무를 뽑겠다라고 순서를 나누고 나면 이 화살표가 중요한 거지. 화살표가 있다는 얘기는 곱의 법칙을 쓰겠다는 얘기다. 자, 지금 회원이 총 10명이 있어. 그럼 대표를 뽑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 거고, 승민아? 10가지. 10명 중에 아무나다, 그지? 그지?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지. 반장, 부반장이면 뽑는 거. 자, 10명 중에 반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10명 중에 아무나다. 승민아, 반장 해봤나? 아니요. 재현아, 반장 해봤나? 안 해봤나? 이거 진짜 우리가 여기서 이론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반장 10명 중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하는 거 우리가 안 한 거다. 못한 게 아니고, 맞지, 승민아? 그렇죠. 이거 딱 수학을 하다 보면 나오잖아, 이론적인 근거가. 그러면 이해됐나? 좋아. 그리고 난 뒤에 곱의 법칙을 쓸 때는 앞에 일어난 걸 항상 감안하고 들어가야 된다. 자, 누군지는 몰라도 지금 대표가 한 명이 뽑혀져 있는 상황이지. 맞지? 그럼 총무로 뽑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 돼야 되는 거야? 10명 중에 1명은 써먹었다는 얘기야. 맞지? 그럼 남아있는 9명 중에 아무나 총무를 할 수 있는 거네. 이해됐나? 그래서 곱의 법칙에 의해서 대표와 총무를 뽑는 경우의 수는 10 곱하기 9에서 90까지가 생기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3번 4개의 문자 A, B, C, D를 배열을 하는데, 자, A, B, C, D를 배열을 하고 싶은데 그냥 배열하는 게 아니고 A와 C를 이웃
이웃하게 배열하고 싶대. 그러면 우리 1학년 때 했을 때 A와 C를 이웃하게 배열한다. 이럴 때는 주로 많이 쓰이는 아이디어는 A와 C를 붙어 있도록 합체를 시켜버리는 거다. 끊어지지 않도록. 그치? 그럼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A와 C를 합체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A와 C가 합체해서 거대한 문자가 된 거겠지, 그자? 맞지?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남아있는 B와 D, 이렇게 얘를 배열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배열이 완성이 되겠네. 이런 스토리 라인을 짜는 훈련이다. 경우의 수 문제는. 승리까지 이해됐나? 그럼 자, A와 C를 합체를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 두 가지다. 두 개를 줄을 세우는 방법이 있다. AC, CA. 그지? 그래서 자, 합체를 하는 방법이 정확하게는 2 팩토리얼만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자? 숫자는 같지만.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합체한 거대한 문자랑 PD 총 몇 개를 배열해야 되는 상황이야. 세훈아. 3개를 배열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자? 그래서 3개를 배열해야 되기 때문에 3 팩토리얼 될 거고, 연속해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2 팩토리얼은 2가 될 거고, 3 팩토리얼은 6. 그렇지. 12가지의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숫자 곱하기 중요하지 않아. 내가 입에서 뱉어내는 이 아이디어를 잡는 이 훈련을 나랑 많이 하냐 싸움인 거다. 오케이. 자, 여기 순열하면서 NPR은 써먹었어? 안 써먹었다, 그자? 조합을 쓰는데 NPR은 실제로는 잘 안 쓴다. 문제에서 등장하기 전에는. 자, 특강 4로 넘어가 봅시다.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 좋지 않지, 그자? 우리 같은 나쁜데기로는 이런 데서 살아남을 수 없다.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했지? 비웃나? 비결이 있다. 사본대는 여성 비율이 굉장히 높다. 남학생이 사실 10%는 안팎밖에 안 돼. 희소성이다. 알겠지? 참고로 내 같은 남반대지로 저 남자들 많은 공대 갔으면 아직 싱글일 수도 있겠지, 그자? 여보 고마워. 자, 4명의 대표를 뽑는데 4명의 대표를 뽑는데 여기는 대표는 순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얘는 순서가 있다. 대표 총무, 종성이 민지, 종성이. 상황이 다르지, 그자? 순서에 따라서. 근데 똑같은 동등한 자리잖아, 대표는. 그럼 순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다. 조합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다. 순서가 있는 거는 순열, 순서가 없는 거는 조합 개념으로 간다. 대표 4명을 선택을 하는데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을 뽑는 거야. 4명 대표인데 남자 2명, 여자 2명을 선택만 하면 되는 거다. 배열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지금? 순서가 없다, 그자? 지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얘가 한 번에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남자 뽑고 난 뒤에 여자를 뽑겠다. 또는 여자를 뽑고 난 뒤에 남자를 뽑겠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자? 자, 남자 2명을 선택을 해야 돼. 남자가 총 몇 명 있노?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서로 다른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만큼 있겠네. 이해됐나? 이해됐어? 자, 그러면 여자 대표를 뽑을 거야. 여자 대표는 총 서로 다른 4명 중에서 몇 명이 필요하냐면 2명을 선택하는 방법만큼 있을 거고, 곱의 법칙에 의해서 이 2개를 곱해주면 되겠네, 이제. 뭐든 한 번에 하지 않는다는 얘기라, 그자? 남자 뽑고 여자, 또는 여자를 뽑고 난 뒤에 남자 대표를 뽑겠다. 이렇게 작전을 짜야 된다. 그러면 5C를 계산하면 일단 5P를 계산해야 돼. 5 곱하기 4, 2개를 곱하고 나누기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그냥 이제, 그자? 곱하기 4C는 4P, 4에서 시작해서 2개를 곱하고 나누기 2 팩토리얼. 그럼 이 2개랑 4 하나랑 약분돼 있고, 그자? 그래서 60까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 B를 포함한 8경 중에서 참 슬프다. A, B 왜 6명이다? 불쌍한 것들, 이름 넣는 것들. A, B를 포함하여 5명을 뽑아 일렬로 생했어.
AB 포함 5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데 줄을 세운 배열을 할 때 조건은 이제 A, B 두 사람을 서로 이웃하게 이렇게 되는 거다, 그자? 자, 물어보는 걸 일단 먼저 할 거야. 작전 이쪽으로 갈게. 수구리 이제 수구리는 힘들어. 자, 뭐 제일 먼저 총 몇 명을 뽑아야 돼? 총 5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자? 근데 문제는 고정으로 들어가 있는 애가 있다. 얘를 포함해서 5명 뽑기 위해서는 얘는 이미 뽑혀져 있는 상황이고 외 6명 중에서 추가로 몇 명을 더 뽑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5명 다 뽑으면 AB 대표면 7명 되지. 이 중에서 3명을 더 뽑아서 몇 명을 맞춘다는 얘기고 5명을 맞춘다는 얘기다, 그자? 그래서 제일 먼저 자, 외 6명 중에서 3명을 선택을 할 거란 얘기다. 1단계. 그자, 이제 인원수는 맞췄지? 승민아? 원하는 인원수를 맞췄어.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이 됐겠네. 자, A와 B를 포함해서 뭔지 몰라도 이렇게 5명이 이제 뽑혀져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일어났지, 그자? 호배 부치기는 이미 일어난 걸 감안한다 그랬어. 뽑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됐을 거고 이 상황에서 다시 뭘 해줘야 돼? 이 상황에서 A, B를 이웃하게 배열하라 그랬다, 그자? 그럼 이웃하게 배열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무슨 작전을 써야 돼? 합체하는 작전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다, 그자?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서 이렇게 가겠네. A, B를 합체를 시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3단계. 자, A와 B가 합체해가지고 거대한 어떤 한 사람이 됐을 거고, 그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된 X, Y, Z 3명을 추가해서 얘를 배열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배열이 완성이 되겠네. 지금 이해됐나? 이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된다. 자, 외 6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서로 다른 6명 중에서 3명을 뽑는 방법의 수가 될 거고 6C3은 일단 6P 6 곱하기 5 곱하기 4 서로 3개를 곱해주고 나누기 3팩토리얼 3팩토리얼이 6이라서 이렇게 약분이 됐을 거고 20가지 방법이 있다. 됐나? 재현이? A, B를 합체하는 방법은 그럼 몇 가지가 있을까? 두 명을 합체하는, 붙이는 방법은 2명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랑 같아지겠네. 그자? A, B 또는 B, A. 승리까지 됐나? 자, 최종적으로 이제 몇 명을 배열하는 거야, 지금? 5명을 배열하는 게 아니고 A, B는 이미 합체가 됐다. 한 몸이 된 거야. 그지, 승민아? 그러면 얘 한 명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야. 합체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충원된 3명. 하나, 둘, 셋, 4명을 배열해야 된다는 얘기겠네. 그래서 4명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4팩토리얼. 4팩토리얼은 24가지가 된다. 따라서 곱의 법칙에서 각각의 경우의 수 곱해야 되니까 20 곱하기 2 곱하기 24 하면 얼마고? 잘 찍었지? 쩔지? 내가 이런 사람이다. 적어라.